민주화 운동의 상징도시인 창원에서 3.15 일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 기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농어촌 주민들이 최근 경남도의회 상임위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를 복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해군을 지역구로 둔 유경환 도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최근 합천과 거창, 거제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소방당국과 산불 예방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사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 한 대와 8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 도시인 창원에서 3.15 일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 기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삭감 결정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화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열린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선혜 위원장이 개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3.15 일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화 기념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과도하게 편성됐거나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불효불급의 예산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3.15 일거 기념 사업은 2천만 원이 삭감됐고 부마 민주항쟁 시민 강좌와 민주주의 현장 탐방, 김주열 역사 탐방 등 3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10년 넘게 이어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민주화 단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 정신도 바로 세우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 대상에 대한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과도한 예산이다, 또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삭감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화 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죠. 보니까 한 12, 13년 정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2, 13년 동안 무슨 말썽이 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한편 대폭 삭감된 예산은 오는 1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정안을 제출해 민주화 기념 사업 예산 되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의 농어촌 주민들이 최근 경남도 의회 상임위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도비를 복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경남연합과 남해군민, 유경환 도의원 등은 9일 경남도 의회 앞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삭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약 126억 원 전액을 복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남해군을 지역구로 둔 유경환 도의원이 기자회견 이후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와 협상할 무기를 스스로 버려야 하겠습니까? 예산이 살아있어야 협상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삭감은 정부를 향해 쥐고 있던 협상의 칼자루를 우리 스스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경남도 의회 농해양수산위는 2026년 경상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내년부터 남해군에 시범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도비 예산 약 407억 가운데 도비 약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약 702억 원으로 정부가 40%, 경남도가 18%, 남해군이 42%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경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까지 이 안을 종합심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자칫하다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치형 소방사와 함께 산불 예방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소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 중인 소방사 이치형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바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 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도 창녕군 이방면에서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목보일러의 불티, 등산 중 담배꽁초, 야외 치사 후 남은 잔불도 주요 원인입니다. 대부분이 생활 속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작은 불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이나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불이 보이면 직접 끄려고 현장에 접근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산불은 바람과 지형에 따라 확산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위험이 있을 때는 문과 창문을 닫고 주변 이나 물질을 치우며 가능하면 집 주변에 물을 뿌려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피 시에는 반드시 바람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대피령이 내려지면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이나 119로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머무르거나 무리하게 접근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현재 소방당국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창녕소방서는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각 119 안전센터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강풍이나 건조특보가 내려지면 순찰을 확대해 불법 소각이나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방송과 순찰차를 활용해 하목보일러 점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형소방대도 산림 주변 기동 순찰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조치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 장비 점검과 합동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산림부서와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며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산불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같은 생활 속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어떤 불씨도 절대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산불이 주택가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정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미리 갖춰두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지역을 대형 산불로부터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창녕소방서도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불 예방법과 관련해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이치형 소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 한 대와 8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천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5분쯤 사천시 삼천포 중앙시장 주변 교차로에서
면허가 없이 승용차를 몰다 달리던 아반떼 차량을 치고 도망가다 건널목을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다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2시간 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인데요.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제.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이나 입양 결정을 독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1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현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보호자가 그걸 대신해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그 보호자들은 사실은 이런 출산 사실을 바깥에 노출시키기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인력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법이 졸속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동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중심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제도 도입을 이끈 정치권은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 우려와 달리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과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가 논란 속에서도 신생아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9일 오전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한 국정 기조인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법으로 국립대와 사립대 상생 방안, 광역교통망 구축, 청년 체감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학생 식당에서 인제대와 김해대, 가야대 3개 대학 학생과 점심을 먹으며 청년 세대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내년 경남 교육감 선거에 나설 보수 중도 진영 출마 예정자들의 1차 여론조사가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여론조사는 11일까지 이틀간이며 AR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수 중도 경남 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오늘 12일 오후 6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대 측은 당일 현장에서 순위와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으며 가나다 순으로 통과자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1차 여론조사를 통과한 4명의 출마 예정자는 2차 여론조사 시기와 업체 선정을 위한 후보자 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출마 예정자 회의에서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한 이견이 오갔습니다.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연대 측은 1차 여론조사를 통과한 4명의 출마 예정자 가운데 3분의 2가 동의하면 2차 일정 등 세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